관련도 문제는 아니고 모의고사로 나왔던 문제인데요. 한번 볼게요. 문제는 이제 공부방에 가서 모의고사 문제를 다운로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 모의고사 파일을 압축을 풀면 되겠죠? 예. 패스워드는 2골뱅이4152. 네, 해볼게요. 상공 베이커리 온라인 주문에서 구분, 제품명, 담당자, 단가, 주문량, 배송 시간대. 자, 그 다음에 생크림 케이크. 똑같은 글자가 나오면 그냥 첫 글자만 써주면 자동 완성이 되죠. 그 다음에 생크림 1호, 생크림, 이건 어떻게 쓸까요? 생크림 2호, 3호, 4호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얘를 자동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내리셔도 돼요. 그렇죠. 숫자만 증가되는 거잖아요. 초코 1호고, 초코 2호고, 그 다음에 치즈 1호고, 그 다음에 치즈 2호고, 쿠키 1호고, 쿠키 2호고. 자, 그 다음 담당자의 김은소, 최현철, 천호영, 조하진, 한우군인가요? 한우군, 조하진, 여태현, 이종격, 김기동, 박은인가요? 박은한가요? 제가 인쇄가 좀 그래서. 허인서 16,000원, 18,000원. 그 다음에 오후, 많이 틀리는 경우가 이거예요. 오후 붙여서 1시 이렇게 쓰시는 경우 많아요. 오후 한 칸 띄고 1시서부터 3시, 오후 똑같고요. 오전 9시부터 10시, 오전, 오후 1시부터 오후 1시부터 3시. 예, 반복되는 문자가 많죠? 여기 이제 반복되는 문자가 많아요. 그 다음에 생크림 케이크도 반복되는 문자가 많고요. 자, 입력을 하시는데 이 입력하는 거는 시간이 남으면 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글자를 틀린 거는 점수를 안 주고요. 제대로 입력한 거는 점수를 줍니다. 예, 무조건 점수를 주게. 지금 이게 몇 개냐면은 11줄에 6칸이니까 66이에요. 그러니까는 5점인데 66으로 나누면 0.075758이거든요. 한 개당, 한 문항당. 예를 들어서 내가 30개 정도를 맞췄다 그럼 30개 정도를 입력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2.27 정도 나오거든요. 2.27. 그러니까 점수는 주는 대로 쓰는 대로 주는 거니까 이거는. 예.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A1부터 F1까지를 블럭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바탕체
얘가 왜 이러지? 예. 바탕체라고 직접 쓰셔도 돼요. 바탕체라고 쓰셔도 바탕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20이니까 20만큼 사이즈 올려주시고, 굵게 밑줄 치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 2점. 그 다음 A3부터 F3까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셀 스타일에 가서 강조색 1번. 네, 이거 하면 되고요. C4부터 얘들은 셀 서식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YYY는 월 1 이렇게 하라는 거죠. MM월 DDL 이렇게. 그럼 되겠네요. 직접 쓰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얘 복사해서요. 이쪽에다가 블럭 잡으셔도 되고 안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더하면 되겠네요. 여기 있는 값이 일로 더해집니다. 예. 이걸 기존 값에다가 1816을 다 일일이 더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냥 복사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못하면 203,512 더하기 1816 하면 답이 얼마 나올 거 아닙니까? 수작업으로. 예, 암산해서 더 직접 쓰셔도 되겠지만 복사 눌러서 이쪽에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 더하기 하면 더한 값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지역에다가 컨트롤 1번 셀 서식의 테두리를 윤곽선 안쪽 이거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 와서 모든 테두리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건 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여기는요. 그 다음 기본 작업 3번에 와서 조건부 서식이죠. 그러니까 2013년도 창덕공서부터 합계 밑에까지 항목 이름은 안 써요. 항목 이름 안 씁니다. 알맹이만 블럭을 잡아서 합계란의 숫자가 30만 이상이거나 12만 이하가 되는 경우에만 꾸미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건데 소식으로 만드는 거죠. 소식으로. 근데 꾸미면 서식에 가서 보면은 글자 색깔은 녹색이고 채우는 거는 노랑으로 채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랑 바탕에 녹색 글씨로 채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식을 뭐라고 쓰느냐 봤더니 조건이 A라는 조건이거나 무슨 조건이잖아요. 30만원 이상이거나 12만원 이하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만족하면 되죠. 오화 조건을 써야죠. 오화 조건을 는 오화 가로 열고 누가 합계란이 F4번 키 2번 눌러 잘라가 한쪽으로 와야 되겠죠. 30만원보다 크거나 같거나 이상이거나 또는 그 합계란이 12만원 이상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할 경우에만 예 잠깐만요. 뭐를 잘못 썼나요 제가요? (30만원) 이상이거나 12만원 이하죠? 제가 잘못 썼네요. 이상이 아니라 이하인데 30만원 이상이거나 12만원 이하이거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조건부 서식의 수식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죠. 이걸 엔드로 쓰면 안 돼요. 엔드로 쓰면 30만원 이상이면서 12만원 이하인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엔드로 쓰면 안 돼요. 오화로 써야죠. 자, 반드시 조건부 서식에서는 달러가 어디로만? 앞에만 간다.
앞에만 날라간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선생님, 그 조건에서요. 예. 30 이상인 거를 하나 만들고요. 예, 예. 그리고 다시 또 수식으로 들어가서 12만 이하인 걸로 또 만들거든요. 예. 값이 똑같은데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아, 조건을 두 개를 직접 쓴다 이거죠? 이렇게 쓰고 나서 또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로운 교칙에 가서 아까는 이제 30만 원 이상을 썼으니까 30만 원 이상인 조건을 쓰고 지금은 12만 원 이하인 조건을 또 한 번 쓴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 이렇게 나오고 12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잠깐만요. 금방 식순 어디로 가서 30만 원 이상이면서 12만 원 이상인 경우는 안 되고. 그런 경우는 어떨까요? 만약에 그러면 김시성을 가진 사람이면서 30만 원 이상인 사람 경우에는 김시성을 가진 사람 색깔 바꾸고 30만 원 이상의 색깔 바꾸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때는 김시성을 가진 사람이거나 30만 원 이상이거나 그런 경우는 조건을 두 번 걸어도 되고요. 그러면 그걸 답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지금 궁금하신 거잖아요. 제가 채점관이 아니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지금 문맥상으로 봐서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시오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조건부 서식을 이렇게 조건부 서식을 여기다 지정하라 그랬는데 뭐뭐이거나 뭐뭐의 행 전체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그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는데 그러네. 참 애매한 게 새 규칙으로 조건 수식을 사용하는데 문맥의 흐름에 조건을 두 개를 집어넣어도 된다 안 된다라는 의미는 없어요. 그러네. 제 입장에서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하네요. 결과는 같으니까. 하나로 써주시는 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한 번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프린터 주문 횟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잖아요. 횟수를 구하는 건 그러니까 D썸도 아니고 D에버리지도 아니니까 D카운트 A밖에 없어요. 는 D카운트 A. 자, 데이터베이스는 전체가 데이터베이스고요. 필드는 항목인데 뭐의 개수를 세는 거잖아요. 주문량의 평균을 구하라 그럼 뭐예요? 주문량을 클릭하겠죠. 주문량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Dmax 써가지고 주문량을 선택하면 되는데 프린터의 주문 개수를 세는 거잖아요. 그런데 Dcount A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주문량을 클릭해도 되고 제품명을 클릭해도 되고 주문의를 클릭해도 돼요. 그러면 제품명이 프린터니까 프린터인 경우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주문일의 개수를 세도 되고 주문량의 개수를 세도 돼요. 근데 이게 Dcount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주문량의 개수만 세야 돼요. Dcount는 숫자의 개수만 세는 거고 Dcount A는 숫자든 글자든 다 세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조건은 제품명이 프린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답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C2잖아요. 그렇죠? C2인데 이거를 A2로 해도 되고 이거를 C2로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아, 정정. 이건 B2고 이건 B2고 얘를 A, B, C 어떤 거 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제품명이 프린터인 제품의 개수를 세라 그러면 하나, 둘, 셋. 제품명이 프린터인 주문량의 개수를 세라 그러면 하나, 둘, 셋. 제품명이 프린터인 날짜의 개수를 세라 그러면 하나, 둘, 셋.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얘가 요거라면 디카운트라면 숫자의 개수를 세는 거잖아요. 디카운트는. 그때는 C2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 게 뭐냐면요. 주문량의 평균을 구하시오. 그럼 뭐예요? D average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주문량을 클릭한단 말이야. 근데 이번 문제는 뭐냐면은 프린터 제품의 주문 횟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아예 문제를 주문량의 개수를 세세요 이러면 알아듣겠는데 주문 횟수를 세래. 주문 횟수. 주문 횟수인데 얘 개수를 세는 건지 저거의 개수를 세는 건지가 아리까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카운트 종류 함수가 디카운트나 디카운트 A가 알딸딸해요. 솔직히. 그리고 디카운트 A냐 디카운트 A냐에 따라서 A는 뭐예요? 올이니까 글자의 숫자를 세도 되고 숫자의 개수를 세도 되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예. 근데 디카운트를 써라 그러면 뭐다? 반드시 숫자 항목의 개수를 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많이들 틀려요. 헷갈려 하시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총 대여료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휴. 자, 는, 가로 열고, 반납일에서 대출일을 빼래요. 거기다가 대여료를 곱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책에서는 써 있는데 두 가지 함수를 쓰래요. 라운드 다운은 나중에 쓰면 되고 데이트 360을 써야 되는데 데이트 360이 뭐예요? 날짜와 날짜의 기간을 무조건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서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기간을 데이트 360으로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를 데이스 360으로 쓰는데 이 데이스 360 안에다 쓰실 때는 반드시 작은 날짜, 컴마, 큰 날짜로 쓰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날짜 관련 계산에서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때는 큰 날짜 빼기 는 큰 날짜 빼기 작은 날짜 이렇게 써야 되겠죠. 왜냐면 작은 날짜에서 큰 날짜를 빼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는데 숫자 같으면 마이너스지만 날짜는 작은 날짜에서 큰 날짜를 빼면 날짜가 이상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때는 무슨 함수명이 나올 거 아닙니까? 날짜 관련 함수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작은 날짜, 컴마, 큰 날짜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 작은 날짜가 앞에 들어가고 큰 날짜가 뒤에 와요. 컴마로. 날짜 관련된 거. 우리 책에 날짜 관련된 함수가 뭐뭐 있어요? 데이스 360 외에는 없지요. 현재까지 우리 공부한 거. 워크데이 이런 건 있었죠. 근데 워크데이는 어느 날짜부터 시작해서 며칠간 일한다 이런 얘기지 어느 날짜에서 어느 날짜까지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트 360이라는 함수가 우리 시험에서는 잘 나와요. 왜? 날짜 관련된 함수가
이거 말고 또 있는데 실무에서는 데이트 360보다는 어떤 걸 많이 쓰냐면은 데이트 이 함수를 많이 써요. 데이트 diff. 데이트 디퍼런스라는 함수예요. 데이트 디퍼런스. 날짜와 날짜 간의 간격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작은 날짜, 큰 날짜, 그리고 옵션이 들어가요. 옵션이 중요해요. 얘는. 네. 예를 들어서 데이트 diff 괄호 열고 2000년 3월 7일 2015년 3월 24일 만 이렇게 들어갔다고 치고 옵션이 이제 Y M YM 뭐 D 그 다음에 또 뭐더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가 기억나는 거 요거 이건 뭐냐면 연도 이건 월수 이거는 연수예요. 연수 이거는 연수를 제외한 월수 연수를 제외한 월수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 몇 년이에요? 자, 만약 이렇게 따져봅시다. 여기 2월로 따져보자고. 2월. 그럼 2000년 2월 7일서부터 2015년 3월 24일까지가 연수니까 몇 년이에요? 15년이죠? 15년이잖아요. 그렇죠? 월수로는요? 15년이면 몇 개월이에요? 너무 어렵나? 180개월. 이렇게 따져보면 더 쉽겠지. 이렇게 따져보면 더 쉬울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이름은 뭐예요? 1년이죠, 1년. 2014년 2월 7일 날 태어난 애기야. 오늘 날짜를 봤을 때 얘 1년 됐잖아요. 그럼 몇 개월이에요? 13개월 됐죠? 13개월이잖아요. 근데 YM을 쓰면 뭐냐면 앞에 연수 1년은 제외한 나머지 개월수. 그러니까 한 달이네, 한 달. 그러니까 1년 1개월이네. 합이 13개월이고. 얘기할 때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애기 몇 달 됐어요? 그러면 17개월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1년하고 5개월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2살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연수만 따지는 거고 연수. 그러니까 정확한 연수예요. 가장 좋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너 몇 년간 일했니? 라고 할 때 만으로 몇 년이잖아요. 만으로. 그게 따질 때 이 데이트 디퍼런스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금을 정산할 때 예를 들어서 9년 11개월 25일간 일했어. 그럼 10년치 안 됐잖아요. 그러면 Y를 따지면 이 사람은 9년만 일한 거지. 9년만. 그럴 때 쓰는 거고. 요거는 이제 일수. 며칠간 며칠 지났느냐 하는 거죠. 일수 이런 거. 네. 그런데 이 함수가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함수예요. 실무에서는. 그런데 우리 시험에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함수 사전이 함수 있잖아요. 여기 이 목표 있잖아요. 함수 안에 보면 모든 함수들 목록이 보이잖아요. 이 목록 안에 조금 전에 보였던 데이트 디퍼런스는 없어요. 함수 마법사 목록표 안에 없어요. 얘는 몇 개가 있어요. 없는 함수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데이트 디퍼런스라는 함수가 없어서 시험에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면 데이트 디퍼런스라는 함수를 쓰면은 외우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함수는 다 옵션을 제공해 주잖아요. 얘는 뭐고 데이터베이스고 얘는 필드고 얘는 크리테리아고 그리고 우리가 랭크 함수나
vlookup, hlookup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컴마를 찍으면 뭐 0이냐 1이냐 false냐 true냐 이럴 때는 저렇고 저럴 때 이렇게 이게 설명이 있잖아요. 얘는 없어요. 일체가 없단 말이에요. 외워서 쓰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떨까요? 왜 없는 거 시험에 냈냐고 뭐라 그런다고. 그래서 시험에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한분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제 days360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작은 날짜 컴마 큰 날짜를 계산했더니 며칠간 사용한 기간이 나올 테고 여기에다가 이제 사용료를 곱해주면 대여료를 곱해주면 나오는데 이 대여료를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돼 있잖아요. 뭐 1,800원, 1,600원 이런 거 보기 싫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라운드 다운을 써가지고 뒤에 컴마 얼마? 10의 자리에서 반론 내림하는 거니까 1, 10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써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답이 나온다. 자, 마이너스 2를 쓰는 이유는 뭐다고요? 1, 10의 자리에서 올림, 내림, 반올림을 할 때 쓰는 거죠. 예, 그렇게 쓰면은 전혀 지장이 없게끔 돌아가는 거죠. 예. 3번 문제는 조금 낯설어요? 우리 많이 풀어봤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이걸 문제로 한번 말로 한번 풀어보죠, 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은 1과목이 60점 이상이어야 되고 2과목이 60점 이상이어야 되고 3과목이 60점 이상이어야 되고 더불어서 평균이 40점 이상이었네요. 죄송합니다. 40점 이상이고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이런 경우에는 뭐를 하는 거죠? 이러면 이제 합격 처리를 하는 거고 아니면 불합격 처리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는 if and 안에 조건 1, 조건 2, 조건 3, 조건 4를 다 만족을 시키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뭐 해라? 합격이라고 메시지를 출력하고 아니면 불합격이라고 메시지를 출력해라 이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조건 1이라는 건 뭐예요? 1과목이 40점 이상이죠? 얘는 뭐죠? 2과목이 40점 이상이죠? 조건 3은 뭐예요? 3과목이 40점 이상이죠? 그 다음에 얘는 조건 4는 평균 60점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얘를 한 번 더 나열해 보면 1과목이라는 건 뭐죠? B의 17번째죠? B의 17번째가 40 이상이라는 거고 얘는 뭐죠? C의 17번째가 40 이상이라는 거고 얘는 뭐죠? D의 17번째 셀이 40점 이상이어야 되고 얘는 에버레이지 B 17번째부터 D 17번째 값이 60점 이상이어야 되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거를 쓰면 합격인지 안 합격인지 나오겠지. 얘는 40 이상 떨어지는 게 밑으로 떨어지는 게 걸리니까 안 되고 얘는 40은 다 넘겼는데 평균이 60이 안 되는 거고 얘는 여기서 걸렸고 얘는 여기서 걸렸고
거기는 금방 거기에 그러니까 합격은 24주에는 23 40, 45, 60인데 왜 불합격? 어디요? 여기? 23열이요. 여기요? 예? 예. 평균이 60이 안 되잖아요. 40은 이상인데 40은 이상인데 평균이 60 이상이어야 되잖아. 근데 그 평균은 지금 계산 안 한 거 아니에요? 평균 여기 넣었잖아요. 에버리지 넣었잖아요. 그러니까는 40, 45, 60이면 평균이 48밖에 안 나와. 60이 안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에서 자동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 명령을 걸면 지가 알아서 계산해 주니까는 네. 이건 뭐 어렵지 않게 식이 길어서 그런 거니까는 자, 그 다음 문제는요. 부서명 나와 있는데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코드명을 자세히 보시면 A, B, C, D 순서가 아니라 막 들쑥날쑥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원 코드 중에 제일 끄트머리 글자네요. 마지막 글자를 가지고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데이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 있잖아요. 이 룩업 테이블이. 그러니까 VLOOKUP을 써야 되겠죠? VLOOKUP을 써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은 사원 코드의 끝글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쓴다? write. 사원 코드 중에 한 글자가 어디에서? 이 동네에서. 그리고 F4번 키. 컴마. 그 다음에 코드에 해당하는 부서명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코드가 첫 번째고 부서명이 두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2라고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T면 T, P면 P, M이면 M을 정확히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되니까 false라고 써도 되고 0이라고 써도 되고 그러면 답이 되죠. 뭐 쓰다 말았지. VLOOKUP과 HLOOKUP은 뭐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매번 나와요. 매번 나오니까 반드시 암기하셔서 시험에 가셔야 되고요. 필기 시험에서도 나온다고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어요.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시험에서 좋은 성적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좀 볼까요? 자, 성적 우수자를 뽑는 거네요. 지금 과목이 듣기 점수가 있고 말하기 점수가 있고 쓰기 점수가 있는데 말하기, 쓰기가 각각 90점 이상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기 90점 이상이 몇 명이에요? 90점 이상인 사람이 여기 하나 해당하죠? 문다진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두 과목이 다 90점 이상인 거는? 두 과목이 아니라 일단은 90 이상 되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여기는 이쪽에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는 이렇게 해당하나요? 그러면 하나, 둘, 세 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시 만족하는 거잖아요. 이걸 계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는 SUMIF S는 뭐예요? 조건에 맞는 합을 구하는 거니까 아니고 Average if S는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아니고 Count if S 밖에 없죠. Count if S
자, count if에서는 첫 번째 범위, 컴마, 조건은 뭐다? 90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이 중에 90점 이상은 5명이라고 나오겠지 뭐. 근데 조건이 또 걸려 있죠. 그러니까 말하기 동네에서 또 크거나 같다 90이라고 또 써요. 그러면 1명, 2명, 3명 이렇게 걸리겠죠. 근데 조건이 또 하나 걸렸어요. 어디에? 쓰기 점수에. 쓰기 점수에. 잠깐만요.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갔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조건이 뭐예요?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90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경우가 몇 번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답을 먼저 수식을 보여드릴게요. 다시요. 이게 아니지. 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는 count if s라고 쓰고, 예, 범위 1, 조건 1, 범위 2, 조건 2, 범위 3, 조건 3 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범위 4, 조건 4 이렇게. 예. 근데 이 범위라고 말하는 거는 조건이 들어있는 데가 범위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 count if s하고 많이 나오는 경우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 문제를 정리해 드리면은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함수, 아까 우리 이런 거 했었어요. VLOOKUP 하고 HLOOKUP. 얘는 반드시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랭크 함수 구하는 거 있어 그랬죠? 랭크 함수 구하는 거. 그러니까 VLOOKUP, HLOOKUP 랭크 함수에서는 꼭 F4번 키 누르는 것도 나오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추수 함수도 나오죠. 추수 함수. 추수 함수 고르는 거 있잖아요. 다음 순위에 따라서 1등이면 뭐, 2등이면 뭐, 3등이면 뭐, 그럼 추수 안에 가로 열고 랭크 함수를 써가지고 나열하는 거. 근데 예를 들어서 100명이 시험 봤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3등까지는 본선 입상, 본선, 나머지는 어쩌고 저쩌고. 근데 100등을 다 나열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마치 나오는 게 뭐예요? 추수함수랑 같이 세트로 나오는 게 is LR 함수.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계산이죠. 조건부 계산. 조건부 계산이니까 뭐가 있어요? SUMIF라든지 그 다음에 count if s라든지 average if s 이런 것도 있을 거 있죠. 그렇죠? 근데 뭐가 있을까요? 조건부 계산 중에서 또 뭐가 있나? 데이터베이스 함수 기억나시죠? 데이터베이스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d average, 그 다음에 d sum, 뭐 d count a 이런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라운드 계열 함수 있었죠? 라운드 업 있고 라운드 다운 있었죠? 예. 그럼 라운드 업 다운에서는 자릿수 지정하는 게 있으니까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올려라, 내려라 이런 거. 그 다음에 안 나오면 안 되는 게 if 함수죠. 당연히 if.
2고 1의 자리에서 1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10의 자리에서 10의 자리가 마이너스 2고 100의 자리가 마이너스 3. 예, 그렇게. 그러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꼽으면 되죠, 손가락을. 예. 그 다음에 if 함수랑 같이 잘 나오는 게 뭐예요? 아까 and 같은 거 있었죠? OI 있었잖아요, OI 이런 거. 예, 이런 것도 뭐 세트로 잘 나오는 거고. 무슨 함수가 있을래나? 날짜 관련돼서 뭐 데이스 360이라든지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문자 함수 있었죠. 문자 함수. 문자 함수 기억나세요? MID, 레프트, 예, 라이트, 뭐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아까 날짜 함수. 날짜 함수에서는 데이스 360 이런 거 있었고요. 이어 연도 환산하는 거 있잖아요. 연도. 그 다음에 투데이 함수 있어요. 투데이. 오늘 날짜를 기억하는 거. 오늘 날짜의 연도를 환산하려면 는 이어 괄호 열고 투데이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그래서 현재가 2015년이고 태어난 날이 입사한 날짜가 몇 년이냐, 몇 년 몇 월 며칠이니까 그거에 연도수를 빼가지고 금액을 계산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제일 좋은 거는 데이트 디퍼런스라는 함수를 쓰면 제일 좋은데 얘가 함수 목록표 안에 없다 보니까 힘들더라 이거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들을 좀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나 볼게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이렇게만 출력하면 안 되고, 이 글자 뒤에 명하고 표시를 하래요. 어떻게 표시하면 좋을까요? 앰퍼샌드를 쓰라고 돼 있어요. 보통 우리 앰퍼샌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뒤에 명자를 붙이세요 라고 이렇게 보통 하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셀 서식에 들어가서요, 요 뒤에다가 명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명을 붙이면 몇 명하고 나오겠죠. 이래도 되고요. 이래도 되고, 이 뒤에다가 앰퍼샌드 붙여서 명자 써도 되겠죠. 명자. 명자 있잖아요. 그렇죠. 참 애매한 문제가 그거 같아요. 아까 우리 2번 문제 있었죠. 기본 작업 2번에 가면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출력하는 거 있잖아요. 사용자 지정 서식에 가서 서식을 변경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계산 작업에서도 숫자 뒤에 명자를 표시해라, 앰퍼샌드 연산자를 이용하라고 하든지 사용자 서식을 이용하라고 하든지 뭔가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시험 보는 수검자들 중에 야물딱진 사람이 이제 손을 들어보겠죠. 그럼 감독관이 이제 가면 이거를 연산자를 쓰라는 겁니까? 아니면 셀 서식을 쓰라는 겁니까? 둘 다 어떤 거를 써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거기 감독관이, 여러분 시험장에 가시면 그 감독관으로 오는 분이요, 컴퓨터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시험장에 가시면 그 학교 선생님이 감독관이에요. 그 학교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 그리고 보조 감독은 누구냐? 상공회에서 보조 감독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예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그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들이 다른 시험에 감독관을 가거든요. ITQ 같은 경우에. 그러면 뭐 3시간, 4시간 감독하면 뭐 10만원 받나? 6만원? 뭐 그냥 별로 못 받아요, 사실은. 휴일날 그냥 할 일 없으니까 나가서 감독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달에 한 번 그걸 가지고 저걸 적금을 들더라고. 애기 적금을. 예. 그런 목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상공회에서는 기존에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강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학교 선생님만 해요. 저희가 ITQ 시험 가면 그 학교 선생님하고 일반 우리 컴퓨터 선생님하고 두 사람이 한 조가 돼서 하는데 그러면 반드시 질문하셔야 돼. 근데 감독관이 못 알아들어. 뭔 소리인지. 그러면 잠깐만 이거 시험 감독관실에 가서 시험 본부에 가서 확인하고 올게요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그러면은 뭐 수검자가 뭐 셀서식 얘기하고 뭐 연산자 얘기하는데 그 뭔 소리냐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있는 총괄 감독은 이 자격증 시험에 대한 고수가 거기 앉아 있겠지. 그럼 이제 그분이 출제위원한테 또 연락을 해본다든지 할 거란 말이에요. 이 문제는 뭔가 어리숙하게 돼 있는 문제야. 이렇게는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상공회에서 출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상공회에서 출제한 문제가 아니고 길보 출판사에서 이렇게 문제를 한번 내보겠다. 연습해보려고 내본 문제일 뿐이에요. 그래서 약간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명자를 붙일 때 앰퍼센드 연산자를 붙여도 되고 셀서식에 들어가도 해도 되겠지만은 명확한 무슨 말이 없어서 두 가지는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하는 거. 자, 그 다음 피벗 테이블 가볼게요. 자, 원 데이터 영역에다 마우스로 이제 클릭을 해 놓고요. 삽입해 가서 피벗 테이블 가겠죠? 그 다음에 기존 워크시트에다 출력할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 A 25번째. 그걸 확인 누르시면 이런 게 생깁니다.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출고 지역은 보고서 필터로 보내라고 하고 판매일은 행으로 가져가고 제품명은 열로 가져가고 출고량과 판매가의 합은 합계를 가져갔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출고량의 평균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가져와서 얘를 설정해야 되겠죠? 평균으로. 아니면 여기에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바꾸든지 해야 되겠고요. 여기에서 화살표 눌러서 설정해도 되고요. 여기서 해도 돼요. 많아요. 예, 이거 하는 건 되게 많아요. 어떻게든지 할 수는 다 있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하나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뭐가 또 문제가 생겼어요. 행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말래요. 여기 지금 총합계가 있고 오른쪽 끄트머리에도 총합계가 있는데 하여튼 총합계는 빼래요. 어떤 총합계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옵션 요약 및 필터에 가서 행의 총합계는 빼라는 거죠. 행의 총합계가 어디야? 행이니까 줄이죠. 줄. 행이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줄 합계니까 오른쪽이지 뭐. 열이 칸이잖아. 칸. 요거의 합계 구하는 거니까 이게 이 총합계는 뭐예요? 이게 열의 총합계고 요 칸들의 합계니까 열의 총합계고 행의 총합계는 가로의 합계니까 이쪽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그 다음에 날짜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그룹 그리고 월로 돼 있어요. 월 확인 나왔잖아요. 그렇죠? 월별로 합계를 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숫자를 블록 잡아서 어떻게 하래요? 이 숫자 블록 잡아서 1000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죠. 여기 1000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래. 이렇게 해주면은 답이 끝나는 거예요. 1000단위마다 구분. 이렇게 블록 잡아서요. 네. 여기 쉼표 스타일 있잖아요. 이게 1000단위마다 구분기호 찍는 거잖아요.
그럼 뭐 전혀 문제가 없죠. 간혹 이런 것도 있어요. 시그마 값을 행으로 가져오세요. 그러면 행으로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그럼 얘가 밑으로 내려가요. 열이니까 어떻게 되세요? 옆으로 가는 거예요. 합계가 옆으로 가는 거고요. 값이 얘를 행으로 가져오면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밑으로.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테이블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개요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압축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보고서 레이아웃에 있는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하지는 않고 단지 뭐라고만 나온다? 테이블 형식으로 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테이블 형식이 어딘지 못 찾으면 못하는 건데 어차피 피벗 테이블이니까 피벗 테이블 메뉴 쪽에 가서 찾아야 되겠지. 테이블 메뉴 형식에 가서. 이게 지금 피벗 테이블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뭐 검토나 데이터나 수식이나 이런 데 가면 안 되죠. 피벗 테이블이니까 이 피벗 테이블에 연관된 메뉴 중에 뭐 부분합도 구하는 건지 뭐 어떻게 구하는 건지 이거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이런 거는. 이게 뭐예요? 해제 그럼 안 나오는 거죠? 아까 뭐만 나온다 그랬어요? 열만 나왔잖아. 핵만 나오는 거. 핵만 나오는 거 이게 핵만 나오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아까 뭐만 나오래요? 열은 빼래매. 핵은 빼래매. 열만 하면 되잖아. 열만. 그렇죠? 이걸 우리는 어떻게 했는데? 아까 옵션에 가서 이거 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는 블록 잡아서 홈에 가면 천 단위 구분기호 찍어주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하면 이상이 없다. 자, 분석 작업 2번. 시나리오 문제네요. 시나리오 문제는 어렵게 내지는 않아요. 지금 처음에 나온 시나리오가 뭐냐면은 가격을 인상했을 때 상황, 그 다음에 가격을 인하했을 때 상황 두 가지를 가지고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볼게요. 근데 피벗 테이블을 하기 전에 꼭 이거부터 하래요. 셀의 이름을 정의하라고 나와 있어요. 요거 B의 네 번째 셀에는 사과 가격, 여기는 또 배 가격, 여기는 또 딸기 가격, 저기는 토마토 가격, 그 다음에 저쪽에는 또 어떻게 하래요? 판매 금액 합계. 제일 끄트머리에. 다섯 군데다가 이름 상자를 등록하라고 나왔어요.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름 상자를 잘못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못 고쳐요. 여기서는요. 여기서 고쳐야 돼요. 수식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보면 이름을 지정해 놨는데 잘못된 게 있으면 제거하고 삭제하고 다시 이름을 만드시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저 상단에 있는 이름 상자 자리에다가 직접 이름을 써서 수정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어디 와야 된다? 수식에 와서 이름 관리자에 와서 해야 된다. 자, 이거를 먼저 이제 해놓고 다 완성이 됐으면 이제 뭐를 하면 되죠? 데이터에 가서 하나만 잘못되면 하나만 써도 돼요. 그렇죠. 하나만 고치시면 되죠. 잘못된 것만 수정하시면 돼요.
자, 시나리오에 가서 시나리오 하나 만들겠습니다. 과일 가격 인상이라고 하는. 자, 그럼 변경되는 셀이 뭐예요? 4개죠, 4개. 사과, 배, 딸기, 토마토 각각 4개 가격이 인상이 되는 거잖아요. 4개를 블럭 잡아야 돼요. 예. 그래서 그 가격은 28,000원에, 그 다음에 33,000원에, 18,000원에, 15,000원. 그래서 가격 인상이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고 또 추가. 이번엔 과일 가격 인하인가요? 예. 마찬가지로 22,000원, 27,000원, 12,000원, 그리고 9,000원. 두 가지가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요약하면 되죠. 요약. 이때 마지막에 수식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줄 거고요. 하긴. 그러면 답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잘못해서 이 숫자를 잘못 써서 9,000원이 아니라 8,000원을 썼어. 그럼 어떻게 돼요? 수식으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이 자체가 틀린 점수예요. 뭘 하나 잘못 쓰면 여기에서 이게 통으로 10점이에요. 통으로 10점. 그러니까는 이름 상자 하나 잘못 썼다든지 이 숫자를 잘못 써가지고 하여튼 결과 자체가 뭐가 틀어진 데가 있으면 부분 점수 안 준다고. 조심하셔야 돼. 근데 뭐 특별히 어렵지는 않으니까. 그럼 내가 잘못 썼다. 뭐로 보니까 배 가격을 안 썼네. 글자가 여기가 잘못 써서 나왔다. 예를 들어서 C에 C 8번째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 시나리오 요약된 거 있잖아요. 시나리오 요약된 결과물 있잖아요. 밑에 거. 이 시트 자체를 삭제해버리고 여기에 배 가격, 사과 가격, 딸기 가격, 토마토 가격이라고 썼는지, 판매 금액 합계라고 썼는지, 그 다음에 시나리오에 들어가서 얘가 내가 가격을, 요 숫자를 제대로 맞게 썼는지, 그 다음에 얘는 제대로 9,000원이라고 쓴 건지 8,000원이 아니라 9,000원 제대로 쓴 건지 수정해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그리고 요약 한번 더 하시면 돼요. 이상 없이 답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매크로 볼게요. 합계 구하는 게 들어가 있네. 그렇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요 첫 줄을 어디 가서 셀 스타일에 가서 강조선 6번 지정하는 거 있어요. 매크로가 두 가지예요. 그럼 해볼게요. 개발도구 매크로 기록에 가서 총점이요 라고 하나 쓸 거고, 자, 여기다 는 sum 괄호 열고 세 과목의 합계를 구할 거고 자동 채우기를 쫙 할 거예요. 그렇죠? 끝났어요. 자, 두 번째 매크로는 셀 스타일이라는 매크로인가요? 네, 셀 스타일이라는 매크로를 가지고 하는데 요 줄을 어떻게 하라고요? 콤에 가서 6번 하라고 돼 있죠? 강조색 6이요. 이렇게 하고 기록 중지하면 돼요. 매크로 두 개는 만들어 놨어요, 이제. 근데 그것도 글씨체 아까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거예요? 사무자동화 실기시험. 그거 바꾸는 게 있어요? 매크로에서? 매크로에는 합계 구하는 거하고 A3부터 E3까지 요거 셀 강조색 6번 지정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육각형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G3부터 H5까지 여기다 총점이라고 쓰고 여기다가는 매크로를 총점 계산하는 거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어떤 도형이라고요? 십자형 도형을 가지고 G의 7부터 H의 9까지 여기는 이름을 셀 스타일이라고 이름을 쓰고 그래서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를 셀 스타일로 지정을 해주고 그래서 자 총점 눌러볼게요. 총점 나왔고요. 셀 스타일 됐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뭐 이상 없는 거죠. 여기는 색깔이 지금 바뀐 거죠. 셀 스타일이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강조해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럼 이거 누르면 6번으로 바뀌면 되죠. 합계가 없었는데 누르면 총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해당되는 거지. 이 시프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 다음 시프트만 의미가 있다면 거기서 총점 이 매크로는 못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거요? 어떻게 다시 한번. 총점을 매크로 사용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만약 시프트 1이라면 시프트 2에 가서는 이 매크로를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총점 내 다시 다른 게 만들어야 있다. 그렇죠. 같은 파일 내에서는 내가 이 총점을 딱 누르면 뭐 여기 합계가 나오게 한다든지 이쪽에 뭐 합계가 나오게 못 만들죠. 이름이 똑같으면 안 되지. 총점 1이라는 매크로를 따로 만들어서 쓰면 되겠지. 근데 총점이라는 이름은 다른 파일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게 파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파일에서는 다른 파일에서는 만들 수는 있죠. 만들지만 사용은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한 게. 그렇죠. 얘를 누르면 여기서만 허용이 되는 거죠. 여기서만. 이쪽 총점만 되지 만약에 세 과목 밑에 총점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네. 아니죠. 각각 총점 매크로를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총점 매크로는 그대로 두고요. 다른 매크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합계 매크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합계. 자, 요거 지워버리고요. 합계 매크로를 만드는데 이 합계 매크로는 뭐냐면요. 여기 합계도 구하고 여기도 합계를 구하려고 그래요. 여기다가 는썸 블럭 잡아서 여기까지 합계 구했고요. 여기다가 는썸 이렇게 합계 블럭 잡아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매크로란 말이야. 그 다음에 얘를 누르면 이 합계가 쫙 나오게 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눌러서 합계를 하면 되죠. 그렇죠? 이거 누르면 여기만 구해지는 거고 이거 눌러주면 여기하고 밑에까지 구해지겠지. 서로 다르게 매크로를 만들어야지. 요 총점이라는 매크로는 당연히 여기에다 합계를 구하게끔 명령을 걸은 거니까 그런 거고 밑에 합계를 구하려면 별도로 매크로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여기다 만들고 이거 누르면 여기만 나오고 이거 누르면 여기 다 나오는 거고 그러면 예. 총점 맨 밑에 합계는 지금 한 여기 예. 요건 제가 일부러 안 했어요. 뭐 하는 거야 뭐 여기 끌고 내려가면 상관없지. 그럼 매크로를 우리가 이제 연습하려고 지웠잖아요. 이렇게 지우고 나서 걔 합이 나오잖아요. 그럼 총점 지우는 매크로도 만들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총점 지우기라는 매크로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딜리트 누르면 끝. 그러면 여기다가 요 도형을 하나 만들어서 이거 누르면 총점 나오고 이거 누르면 지워지고 잠깐만 여기다가 매크로를 명령 지우기를 선택을 해주면 누르면 지워지고 누르면 나오고 누르면 지워지고 할 수 있죠. 매크로라는 거는 내가 하는 작업을 순서대로 기억만 시켜주면 되는 거지.
그럼 요거 누르면 합계인데 옆에도 또 매크로 하나 더 만들어서 또 옆에 도형을 하나 만들어서 그냥 누르면 요거 지워지게끔 하는 거는 또 그렇게 이렇게 지우면 되는 거고. 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함수. 자, 지금 보니까는요, 함수가 뭐가 누락돼 있대요. 그래서 회원수를 추가하래, 회원수. 그럼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요, 보세요. 컨트롤 키 누르고, 회원수를 추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추가했더니 에러가 나요. 이렇게 이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회원수가 지금 탁구까지 하고 밑에 있는 당구 요거죠, 요거. 여기에 좀 색깔을 좀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요 5가지 항목에 내용이 추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를 복사해서 차트에다가 붙이기 하면 들어가요. 그러니까 회원수하고 수강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뭐가 빠진 거예요? 수강료만 가지고 차트를 만들었는데 거기다 회원수를 넣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들어간 거죠, 지금요. 예. 그리고 복사해서 붙이시면 들어와요. 그 다음, 회원수를 선택하래. 빨간 게 밑에 있어요? 여기 어딘가에 밑에 있는 것 같은데, 보여야 뭐 클릭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지가 않잖아. 그럴 때는 레이아웃에 가시면 잘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회원수라는 항목을 선택하면 밑에 이렇게 나와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너무 숫자가 낮아. 왜? 여기 10만이고 11만인데 끽해봤자 30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10만이란 숫자와 30이라는 숫자가 공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레이아웃에 가면 계열 회원수라는 걸 선택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그럼 밑에 선택이 돼요. 보이지는 않아도. 계열을 어떻게 하래요? 차트 종류를 변경하라고 돼 있잖아요. 차트 종류를 꺾은 선으로 바꾸래요. 그럼 꺾은 선이 됐잖아요. 그렇죠? 꺾은 선이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왜? 숫자가 너무 작으니까 밑바닥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얘를 클릭하고 우리 서식 누르는 거 있었죠. 서식. 컨트롤 1번 눌러도 되고, 여기 와서 서식 누르셔도 돼요. 이거 뜨잖아요. 이렇게. 그럼 뭐 하래? 보조축으로 가래. 보조축으로. 그래서 보조축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우리 책에 있는 건 얼추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 하래요? 디자인에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 만들고, 그 다음에 축 제목에 가서 축 제목 만드는 건 없네요. 차트 제목만 만들면 되죠. 그 차트 제목에다가 뭐라고 클릭하고 쓰면 되겠지. 구기 종목 회원 현황. 구기 종목 회원 현황. 글자를 고쳐 쓰고 제목을 다시 클릭한 후에 홈에 와서 글꼴을 도둠체라고 직접 쓰셔도 되고, 여기서 골라도 되고, 여기서 도둠체를 고르셔도 되고, 도둠체라고 직접 쓰셔도 돼요. 예. 그다음에 크기는 20. 글자 색깔은 무슨 색? 노랑. 치우기 색깔은 무슨 색? 글자 색깔은 노랑이고, 노랑. 치우기 색깔은 빨강이고. 예. 그 다음에 이 숫자 컨트롤 1번 눌러서, 이 숫자가 처음에 5만서부터 시작하나요? 5만. 여기를 5만으로 바꾸고, 최대가 얼마예요? 15만인가? 15만.
얼마씩 가요? 2만씩 가요? 만씩 가네, 만씩. 그럼 얘를 얼마로? 2만씩. 고정으로 다 바꿔야지. 자동이 아니라 다 수정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오른쪽의 숫자는 0부터 40까지 가죠? 40이라고 바꾸고. 주 단위는 어떻게 가요? 주 단위는 8단위씩 가잖아. 그러니까 자동이 아니라 얼마? 고정으로 바꿔서 8로 보내야지. 그러면 되지, 8로. 그 다음에 여기 당구 거 클릭, 파란 막대기 클릭, 당구 거 한 번 더 클릭,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추가. 그 다음에 요 꺾은 선 회원, 꺾은 선에 제일 꼭대기 거 클릭, 다시 한번 클릭,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추가. 그럼 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각 계열마다 가장 큰 값의 값을, 레이블 값을 지정했다 이거죠.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데이터 레이블 값을 하셨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얇은 책자 다시 가져오시면 돼요. 우리 장 선생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거 잘 보세요. 이 책이에요. 예. 우리 아버님이 잘 챙기세요. 이런 거는 아버님이 챙기는 거야, 몫은. 전혀 모르겠네, 그것도. 예, 그렇죠. 요거 실기책 얇은 거예요. 예. 얇은 책.